우선은 제보자 X님, 지금 제보자 X님이 실종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영상이 사실 저희가 추석 전에 제보자 X님 만났잖아요. 네, 추석 때 그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네. 그 뵙고 인터뷰를 한 2시간 가량 하고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다 받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위험한 건이고 그래서 그리고 뭐 좀 조심히 지내십시오 하고 일 때문에 부산을 가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도 원래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딱 차를 딱 골라 탔는데 와, 내비를 딱 찍으니까 6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와, 이거 도저히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 뵙죠 이랬더니 야,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알았다 그래놓고 야, 그냥 KTX라도 타고 내려오면 안 되겠니?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뭐 표도 없고 지금 뭐 좀 힘들 것 같다 내려가는데 네. 올라오시면 뵙죠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락은 지금까지도 안 되시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했더니 처음에는 뭐 해외로 나갔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네. 어제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걸 출입국 그 기록을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해서 가족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외국 나가셨다는데 외국 거어디로 가셨냐를 물어봤는데 그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다. 네. 다 큰 성인이고 본인 스스로 해외를 나간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까지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신변에 뭐 이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드신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도 지금 연락을 끊고 해외로 지금 나가 계신 이런 상황이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출국을 하셨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마지막에 부산에서 그 호텔 CCTV를 경찰이 확인을 안 했었고, 근데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10일날 행적이 나왔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10일날 행적이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는 모습, 네, 그게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만나신 분에게 편지를 줬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들으셨죠? 네, 그 좀 이런저런 거를 많이 좀 토로를 하시고 좀 네. 힘드시다. 사실 그래요. 그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하고 싸우셨던 분이고, 한명숙 모해이증 그리고 도이치 뭐 삼부 이런 거 전부 다 그 제보하신 분이 사실은 제보자 X님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한 축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힘들게 싸워 오셨는데 뭐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뭐 고소 고발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한동훈이 또 고소를 네. 한 상황이고 이재일도 또 고소를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장인수 기자도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온전히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윤석열 정권 동안 진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개인적 그 뭐 정권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돈 받을 것도 많이 있으신데 윤석열 정권이다 보니 얘네들이 다 배짜라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해서 돈도 못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전처럼 어떤 그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아무도 그렇다고 이걸 신경 써주거나 챙기거나 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고 오로지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우울해 하셔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부르시면 항상 그 가고 뭐 해외에 계실 때도 야 너네 좀 힘든데 좀 와라 그러면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뭐 일본까지도 가고 이랬던 그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네. 저는 사실 제보자 X님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사급발진 때문에 뵙고 여러 가지 그 원래 그 제보자 X님이 그렇게 그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믿질 네, 못하죠. 잘 믿지를 못하시는데 그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추석 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인터뷰를 남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 인터뷰 오늘 내용은 원래 이번 주에 할 게 아니었어요. 좀 한 2주 있다가 좀 준비를 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목요일 날 전화가 오셔서 이거를 좀 급하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장인수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현재까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제보자 X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종 상태예요. 해외에 계신 가족분들, 그 다른 친인척들도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제보자 X님이 좀 빨리 밝혀달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여기서 들어보시면 좀 제보자 X님이 우리한테 부탁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보자 X님이 빨리 연락이 돼서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제보자 X님. 오늘 제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장인수 기자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충 어떤 사건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인터뷰 질문 대답하기 전에 네. 당신들한테 부탁하는 거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영상 컨텐츠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이 진보 안에 숨어 있는 기레기들 그런 것들을 진짜 색출해내는 어떤 싸움의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건이 장인수 기자와 연결. 자, 지금 들으셨죠? 같이 뭐 그때 있었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를 쟁점으로만 해서 삼지 말고 진보 안에 있는 그런 기레기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제보자 X님이 처음에 이쪽 진보 쪽은 형님은 원래 진보 보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보 쪽은 좀 더 정의롭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고 이제 처음에 제보를 하면서 뭐 뉴스타파부터 해서 MBC 뭐 등등 뭐 많은 기자들하고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 제보자 X님이 보는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진짜 맨날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뭐 정의로워 보이는 이런 사람들 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들 진짜 말 그대로 기레기들, 기레기들 습성. 제보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 그 특종만 중요하고 특종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하면서 뒤로 하는 짓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대부분들이 하고 쓰레기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모습에 정말 학을 띄셨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인수도 믿고 그래 같이 해보자 막 이랬던 게 있는데 나중에 다 뒤통수 치고 뭐 딴짓하고 이래버린 거에 완전 노이로제가 되셔서 저는 형님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뵀는데 항상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하시죠. 야, 너는 저렇게 되지 마라. 너는 저렇게 뭐 좀 컸다고 저렇게 되고 나중에 초심 잃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제가 그럴 놈으로 보이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네가 뭐 워낙 잘 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혹시나 너도 나중에 막 뭐 돈 벌고 막 인맥들 저기 하면서 변질되고 엉뚱한 짓거리 할까 봐 항상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가 진보 유튜브 뭐 언론인들, 뭐 기자들,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런 그 정의를 외치고 뭐 앞에서는 입으로만 정의로운 척, 뭐 개혁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뒤로는 딴짓을 한다는 거. 주진우 기레기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밀정짓 하는 놈들도 아직도 멀쩡하게 지금 그 부귀영화를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유튜버들과 그다음 기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뒤통수 엄청 많이 맞았죠. 근데 형님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뒤통수 맞으면 아유 통수왕 뭐 우리. 그냥 아유 안 보면 되지, 안 엮이면 되지, 조심하면 되지, 이 생각이었는데 형님은 그게 계속 쌓이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모든 놈들이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만 이용해 먹고 지들 이득만 취하려고 이 겉모술수만 능해가지고 막 이런 짓거리들만 하는 애들이 천지다 보니까 아예 그 진짜 염증을 느끼셨어요. 염증. 맞아요. 그 생각보다 제보자 X님이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 그다음에 또 우울증도 지금 있으시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사회가 정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보자 X님이 만약에 자신의 채널을 위해서 이런 걸 모두 다 자신의 채널에서 보도했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구독자도 많았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엔 뭐 뉴스타파, 네. 뭐 뉴스공장도 그렇고 그 이런 것들 그 옛날에 조국 사태 때 코링크피 뭐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저기 그 주가 조작 이건 주가 조작은 아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뉴스공장도 출연하고 했던 게 다 저기예요. 제보자 X님이 이런 걸 다 밝혔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니까. 네. 근데 오히려 김어준 같은 자들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보자 X님께 저걸 해달라, 위증을 해달라. 위증을 해달라. 자기가 이제 그런 건으로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네. 제보자 X님이 다 소스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좀 위증을 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한 인간이 김어준이에요. 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내막까지들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놈들이 쓰레기인 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장인수는 뭐 더할 나위 더 뭐 얘는 진짜 심각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제가 그 편집한 14분의 영상만 오늘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집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영상은 조만간 공개하도록 할 텐데 우선은 계속해서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14분짜리 영상에서 제보자 X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연결이 돼 있다. 자, 우선 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페이스북에 한동훈 그 내연녀 관련돼서 네. 페이스북에 썼죠. 그 내연녀는 뭐냐면 그 내가 아는 후배가 공수처에 근무할 때 한동훈이 핸드폰을 안 열었잖아요. 네. 한동훈 통화 기록에 그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좀 길게 들을 지역에서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기지국 검색이 계속 된다든가 또 특별한 시간에 서로 긴밀히 통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쭉 나오니까 네. 그 공수처에 있던 후배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기자 아시냐고, 여 기자인데 세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간 기자다. 아무래도 내연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기록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호텔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기지국이 같이 잡히고 너무 빈번한 통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기자들한테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여기자가 특정이 됐지. 네. 세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간 기자 공수처에서 들여다봤다는 흔적이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썼지. 네. 한뚜껑 내연녀 기자 뭐 이렇게 썼다고.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고소가 동시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네. 그걸 고소한 거고. 자, 지금 한동훈한테 고소당한 지금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동시에 뭐 고소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고소 거는 사실 저희 이야기는 제 방송에서도 했거든요. 네. 내연녀, 네. 또 기레기가 내연녀다라는 이야기는 제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제보자 X님한테 얘기 네. 듣고 형님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해 괜찮아, 다 확인된 거야. 그래서 했죠.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년 넘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번에 고소를 한 거예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네. 갑자기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일이 가만히 있던 이재일이 또 고소를 한 거야 다른 건으로. 저도 고소를 당했어요. 김성수 PD도 고소를 당하고 이재일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일단 이재일 그 변호사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고 네. 자 근데 지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한동훈한테 고소를 당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또 누군가한테 고소당했다 이따 나오겠지만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의미가 이게 장인수 기자랑 연결이 돼요 이것도 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더 괴롭히는 거야. 더 공격을 하고. 근데 이거를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온전히 지금 그냥 윤석열 때 싸웠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님이 좀 다른 이제 개인적인 일로 좀 뭐 잘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다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지금 잠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참 걱정입니다. 근데 올해 그 잠적은 하실 수 없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재일 고소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네. 예. 아 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재일 변호사가 고소한 게 있어. 얼마 전에 김성수 방송에서 시사급발진하고 셋이 출연했다가 고소고발을 안 바라잖아. 시사급발진이나 누구 뭐. 그래서 내가 이재일 변호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네. 원래 김봉현이라는 라인펀드 사건에 이재일이 변호사였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라인펀드 사건에서 김봉현이가 그 룸사롱을 터뜨릴 때 네. 김봉현이 얘기는 자기 동의도 받지 않고 터뜨렸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걔가 징역 30년 받았거든. 네. 그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김봉현이가 면회온 자기 후배한테 이재일 저거 쓰레기다. 저거 믿지 마라. 저거 진짜 내가 나가기만 할 수 있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네. 나는 그 녹음 파일도 갖고 있고. 그 얘기를 내가 했지. 김성수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를 보복, 협박, 뭐 이거 특가법상 뭐 그거 줄줄이 엮어놓은 거고 이면태 변호사님이 다 얘기를 듣고 무릎 변론 해주기로 했고. 그럼 일단 이 두 사건은 장인수 기자랑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아니지. 이재일하고 장인수는 네. 아주 친해. 때문에 이재일은 거죠. 한동훈 변호인 라인하고 친하다는 거는 네. 뉴탐사 강진구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아. 이재일 본인이 시인한 내용이 있어. 그럼 한동훈이 고발한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 이재일 변호사랑 한동훈이랑 무슨 관계가 있고 장인수 기자랑 한동훈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지금 이재일은 네. 한동훈과 가까워요. 한동훈과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일은 개장수의 신복이에요. 개장수가 누구죠? 시다타파 이정원하고의 네. 신박이고 개장수 이정원이는 누구랑 같이 요즘 항상 같이 다니냐면 장인수, 이명사하고 아삼육이에요. 세 명이. 세 명이서 뭐 아시겠지만 뭐 룸빵도 다니고 맨날 같이 그 이명수 돈도 벌게 해주고 그 뭐 후원 방송해서 그리고 장인수한테 뭐 용돈도 지어주고 이러는 세 명이서 굉장히 지금 제일 친한 그 아삼육 사이입니다. 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제보자 X님의 주장이죠, 이거는. 한동훈과 친분이 있다. 한동훈 쪽 라인에 그런 어떤 게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재일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들 보면은 참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소한 거 보면은 우리 쪽 사람만 고소 전문하는 애가 이제 네. 개장수, 이재일, 한원섭 이 세 명이 우리 쪽만 고소를 합니다. 저쪽은 단 한 건도 고소한 게 없어. 네. 다 우리 쪽 그리고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 한동훈하고 싸웠던 사람들만 고소를 해요. 이 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보자 X님이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면 한동훈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는데 고소를 했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재일 변호사랑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한동훈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고소를 한동훈과 이재일이 했고 제 고소는 이재일과 이종원이 했고 이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에 이재일 변호사는 서울의 소리 변호사가 아니고요. 서울의 소리 변호사는 유재일 유재일이죠. 변호사이기 서울의 때문에 소리. 다른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죠. 계속. 사건, 그러니까는 제보자 X님을 고발한 사건에 이재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원래 둘이 그 같은 라인이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는 거의 동시에 장인수도 나를 고소를 했더라고, 이 새끼도. 주식을 뭐 안 준다, 뭐 이런 거. 근데 언제든지 내가 너 가져가라고까지 해.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자면, 구속됐다 나올 때, 공항에 잡혀서. 네. 구속됐다 나올 때 주식 형 다 드릴 테니까 네. 걔네들은 소스가 없어. 취재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레이서 사건 파헤친 거 그 파일 좀 달라 그랬고, 그 전부터도 뭐 나를 그 이종원이 쪽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아, 네. 그러면 이따 주식 얘기는 이따가 다시 이따가, 하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한동훈이 명예훼손으로 제보자 X님을 고소했잖아요. 이재일이 또 고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 두 사건이 이재일, 그 다음에 장인수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다. 아니 동시에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네. 이재일은 자기 입으로 한동훈이랑 연결된다고 얘기했던 놈이니까. 네. 첼리스트. 네. 변호인 넣고 뭐 아무튼 수많은 사건에 이재일은 우리 이쪽을 공격하는데 변호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사건이 들어갈 때 이재일도 의도적으로 같은 시기에 제보자 X님을 고소 고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보자 X님이 2022년 10월에 공항에서 체포되고 구속되자마자 시사타파의 방송에서 이종원 씨, MBC 장인수 기자, 그다음에 이재일 이 세 명이 특별 방송을 했는데 그치.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제보자 X가 뭐 여러 사건을 파헤쳤다. 지금도 그 영상은 존재해. 네. 그 여러 사건을 파헤쳤다고 그러니까 무슨 장인수가 이제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네. 나는 그때 이미 장인수의 본질을 다 알았지. 성매매 좋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취재원들한테 돈 받기 좋아하고 하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난 방송한지도 몰랐어. 그런 방송을. 그때는 제보자 X님이 구속된 상태니까 그렇지, 당연히 알 수 없었던 있었지. 거고 이게 보니까 2022년에 10월쯤에 방송을 했네요. 맞아요. 근데 구속되고 나서 바로 했을 거야. 근데 제보자 지금 제보자 X님께서 구속됐었던 그걸 얘기하시는데 저게 그 일본에 이게 그거예요. 그 한동안 계속 제보자 X님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어디죠? 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까지 가셨다가 거기에 이제 항상 그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 장인수가 왔었어. 모든 형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장인수는 그때는 MBC 기자였어요. 휴가를 받아서 형님 있는데 가서 계속 머물면서 좀 기사 좀 달라. 특종거리를 줘라 하면서 같이 지냈었죠.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한 달 이상, 그다음 말레이시아에서도 거의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카자흐스탄.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카자흐스탄에 있으시다가 형님이 이제 일본을 가시려고 형님만 혼자 오신 거야. 갑자기 형님이 일본으로 갈 일이 생기셔갖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거는 형님이 일본을 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상황에서 장인수가 그럼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 장인수는 그대로 남고 남고 제보자 X님이 일본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가 인천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이제 경유를 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체포가 되신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장인수 빼고는. 아니요, 한 명도 알았어요. 안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고 장인수만이 형님이 일본을 가시는데 그 경유지가 인천공항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남았던 장인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포가 되신 거예요, 거기서. 자, 잠깐만요. 볼륨 좀 높게 해달라니까요. 볼륨 잡고 얘기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좀 해주세요, 피디님. 아시겠죠? 네. 아니, 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딱 얘기했듯이 표를 끊어준 따님, 그리고
그 알마티에서 같이 있었던 장인수, 이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도시가 알마티였나요? 네, 알마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돼서 형님은 체포가 돼서, 그것도 명예훼손죄로 체포가 돼서 40일 동안 구치소를 가신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결론은 체포가 된 상태에서 장인수 기자가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네. 체포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PD님 틀어주세요. X 구속, 검찰의 제보자 X 탄압, 진실은? 이러면서 장인수 MBC 기자, 이재열 변호사, 이정원 PD 이렇게 셋이 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네. 얘기해줄게. 내가 공항에서 구속돼서 네. 제일 먼저 달려온 변호사분이 이제 호루라기 재단 이영기 변호사님인데 네. 이영기 변호사님 뭘 하나 출력해 갖고 왔더라고. 네. 뭘 A4 용지 뭘 하나 출력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장인수가 네. 내가 잡혀있을 때는 걔는 알마티에 있었어. 내 카드로 그 짓 해가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라 거기 같이 도시. 있다가 난 들어오면서 구속됐고 그렇죠. 걔는 거기 여자애랑 같이 있다가 저거 된 거고. 네. 근데 걔가 안 들어올 때 이제 메일로 이영기 변호사님한테 메일 보낸 게 쭉 보면 1번이 이거야. 1, 2, 3, 4, 5, 6, 7, 8 이거 했는데 1이 형님 구속돼서 후원 방송을 네. 시사타파하게 해서 하게 해줘라. 그러면은 미니멈 4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더 나온 대로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나는 자, 이게 그 당시 MBC 기자였다라고 제가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이게 시사타파 방송에 나가면 4억 후원금을 해주겠다. 이게 뭐 굳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네.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님이 일본으로 가시는데 그 일정을 장인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시고, 네. 조금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이제 장인수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시사타파 이정원과 손을 잡고 제보자 X 후원 방송을 해주겠다. 제보자 X 형님한테 이정원이 이거 4억 줄 테니까 후원 방송 하게끔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장인수예요. 그랬더니 제보자 X님은 교도소에 있으시면서도 나는 이미 시사타파 이정원의 실체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놈하고는 절대 그런 거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네.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사타파가 4억을 해주겠다. 네. 이거 장인수 네. 기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보자 X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때 네. 형님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4억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거절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4억을 그거 하겠다라는 그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장인수 기자가 그 4억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정원이 요청을 한 거죠. 이정원하고 네. 같이.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네. 제 추측이에요. 네. 형님이 일본으로 가시는데 중간 기착지가 인천공항에서 경유를 한다라는 거를 알았던 사람은 장인수고, 네. 그리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정원과 모금 방송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장인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형님이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형님은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법인카드 하나를 장인수를 줬습니다. 항상 장인수가 해 나와서 형님 있는데 계시면, 오면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나왔네요. 예. 법인카드를 줍니다. 법인카드를 주면 장인수가 이것저것 끌고 다니는데, 심지어는, 형님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 카드로 알마티에서 긁었는데, 어디에 긁었냐? 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제보자 X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경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거기서 체포를 당했고, 근데 장인수 기자는 카자흐스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 그 체포가 됐는지 아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제보자 X님의 카드를 썼다. 네. 쓰고 있었다. 근데 그냥 뭐 일반적인 걸로 쓴 게 뭐 아니고. 그건 이따가 뭐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 제보자 X님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4억 모금을 해줄 테니 우리 방송에 네. 나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나와달라는 게 아니라 구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제보자 X 후원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를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제보자 X님이 이정원 같은 자하고는 절대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자, 다음 또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타파는 내가 좋아했던 정문영 형이 그놈 때문에 죽었거든. 그래서 아예 난 관계도 안 하는 놈이고. 근데 내가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충청일보 굿모닝 충청의 사장이면서 기자셨던 정문영. 그분이 왜 시사타파 때문에 죽었다라고? 시사타파와 배치되는 이야기를 기사를 연재를 했고, 그리고 시사타파 쪽에서 제일 시사타파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사이버 불링이에요. 좌표 딱 찍어놓고 자기 신도들한테 가서 공격해라. 그게 딱 걸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문영 굿모닝 충청 대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타파가 신도들한테 지령을 하고 정문영 대표를 계속 괴롭힌 거예요. 엄청난 괴롭힘을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오죽하면은 이것 좀 어떻게 좀 그만해달라. 그만하게끔 해줄 수 없느냐까지 얘기했는데도 네. 계속 방송에서 그 신도들한테 가서 공격해라, 저거 죽일 놈이다, 막 이 지령을 계속 한 겁니다. 영상에 다 남아 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 같으면 나는 개신도들 오면 가지고 놀지만 또 이런 분들은 그쵸.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네, 못 버티고 사이버가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제보자 X님한테 하소연을 했냐면 제발 이거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제보자 X님은 이정원이라면 아주 친했답니다. 정말 친했던 그 형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왜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영상에는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연기 변호사님한테 1번 딱 읽고 나서 변호사님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 다 쓰레기들이니까 읽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면회를 한번 왔어. 이제 이놈이 며칠 있다가 한국 들어왔지. 네. 한국 들어와서 면회 온 사람이 누군가요? 장인수 기자가 면회를 와서 왜 시사타파에서 후원 방송 하게 해주지 못하게 해주냐, 못하게 하냐. 거기 그 방송에서 하면 누구지? 이명수도 4억 넘게 후원받았다 말하고 하면서 그래서 야 지금 그럴 일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그래버렸어 그때는. 자, 지금 얘기 듣기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후원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네, 이영기 변호사가 이제 구치소 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완전히 거절하신 게 제보자 X입니다. 근데 또 방금 얘기하신 거는 장인수 기자가 면회를 와서 다시 한번 또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장인수 기자는? 장인수 기자는 이제 돈 좋아하는 기자니까 이거 연결해주면 상당수 본인 목도 생기겠지.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슈퍼챗을 받는 거에서 4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억 해주고 그보다 훨씬 나누면 거기서 좀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종용을 한 거겠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이정원이하고 개인적인 친분만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장인수 기자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댓글로 우리를 또 나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보자 X님이 저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장인수 기자나 아니면 뭐 이명수 기자나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개총수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보자 X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왜 이런 영상을 찍어 달라고 처음 요청하신 거거든요. 네. 본인이 방송하실 수도 있었죠. 네. 파급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 나머지 기레기들은 믿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나올 겁니다. 장인수 기자에 대한 제보자 X님의 제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사실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증거는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걸로 또 고소하겠죠? 저는 뭐 이종원이고 네. 장인수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거는 형님의 부탁이 있었고 야 네. 나중에 파급력에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냥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중에 밝히자.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 아까 제가 잠깐 김어준도 형님한테 위중도 부탁할 정도로 이런 쓰레기인 놈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놈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대상이 이유 없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최민희를 비판을 하면 그 언론계 그 오래되신 분들이 최민희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겪은 사람들이 최민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사람들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야, 나는 얘가 미워서 이러지 않아요. 예. 자,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거를 보면은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장인수 같은 경우도 네. 흔들어대면서 정성호 죽일 놈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장인수입니다. 네. 뭐 장인수 기자 기소된 거를 이 정부에서 사면해 줘야 된다고 그런 기소됐는데 왜 나 사면도 안 해주냐? 법무장에 사면해주 무슨 개소리라고 근데 있어. 아니, 물론 저희가 근데 그것 때문에 미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지금 우리 왜 이 얘기를 하냐라는 거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응? 네.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됐다가 내가 40 며칠 만에 보석으로 나오잖아. 네. 나온 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온 방송하자. 날 우리 집 앞에서 다 이제 생맥주 치킨에서 생맥주 먹고 그랬거든. 누구랑 먹었나요? 그때 뭐 황희석 변호사, 장인수, 뭐 권지현 기자, 정훈이, 뭐 상빈이 많았었지. 네. 그때도 이제 담배 X님이 나올 때 장윤수 기자랑 술을 드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장인수 기자한테 처음 봤을 때 네. 저는 뭐 완전 하발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장인수는 유명한 기자고. 네.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 왜 개장수 같은 놈들하고 어울려요? 그랬더니, 자기는 국짐 쪽 의원들하고도 친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친하고, 취재하려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취재 차원에서 자기는 친하게 지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개장수하고는 취재 차원입니까?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저는 대놓고 항상 직설적으로 이야기, 싫은데 막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인수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사실. 근데 나중 계속 제보자 X님한테 장인수 관련해서 모든 걸 듣고 봤기 때문에 자료들을 얘가 카드를 뭘 썼구나, 어디다 썼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네. 장인수의 실체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정확하게 한 거죠. 저 당시에 그때 제보자 X님이 보석으로 출소한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장인수 기자가 또 사업 후원금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으신 적이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저는 못 들었고. 자,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대표로 갈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했지. 왜 이종훈 방송에서 안 하냐. 거기 하면은 형님 방송하면 그냥 매덕 거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놈은 그 이유가 있었어. 내가 취재했던 말레이에서 최은순하고 벌어지는 네. 내가 소설로 썼던 말레이 추적기의 내용을 다 잘 알거든. 내가 취재할 때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그것만 달라는 취재야.
그 사건 파일만 주면 자기가 MBC 가서 터뜨리겠다라는 취지였지. 근데 내가 장인수라는 놈의 본질을 다 알고 나서 네. 너는 특정할 자격이 없다. 내가 말로도 그랬어. 넌 네가 특정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또 유명해져가지고 또 그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응? 네. 이 당시에는 MBC 기자였나요? 아니면 나와 MBC 기자였지. 그때 당연히. 잠깐 쉴 때인가요? 쉴 데 없었어. 다 MBC 기자였어. 그래 MBC 기자였을 때 그런 어디 방송에 나가면 사억을 줄 테니까 그렇지. 한번 방송을 그때는 하고. 장인수 이놈이 네. 뉴스데스크나 스트레이트에 있다가 네. 얘는 뉴스데스크나 스트레이트에 있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직접 취재한 사건이 없어. 네. 거의 99% 내가 취재해서 파일 설명해주고 했던 사건이지. 네. 왜 이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종원 방송만 고집을 했고 그 4억 얘기는 결론은 말레이시아 취재를 달라. 그렇지. 그게 취재 목적이었다. 파일을 달라. 그렇지. 이종원 네 말씀하세요. 장인수가 그거예요. 형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베트남이고 말레이시아고 뭐 싱가포르이고 뭐 어디 저기 카자흐스탄이고 갈 때마다 쫓아오는 게 MBC 기자입니다. 근데 항상 와요. 항상 와서 얘기하는 게 취재 파일 달라. 자기가 터뜨리겠다. 이거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한번 이렇게 특정 한번 내고 나니까 완전 뽕이 맞아서 오로지 하고 싶은 거는 그 무슨 제보자 있으면 아니를 걱정하거나 뭐 진짜 인간적인 이게 아니라 오로지 취재, 오로지 파일 달라고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MBC 기자였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거 경비는 누가 된 건가요? 형님이 됐죠. 네? 제보자 X님이 됐습니다. 기자가 제보를 받으러 그러니까 갔는데 가면은 자기가 형님 제보자가 어디 있다 누구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면서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표를 끊어. 네. 그럼 가서 표 이거니까 주세요. 아니면은 형님이 야 그 카드로 끊어 하면은 끊고 가는 거야. 그리고 형님이 거기 숙소 A&B 뭐 이런 거 다 잡아놓으면 거기서 생활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러면은 왜 그런 걸 제공했을까?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보자 X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보자 X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뉴탐사에서 취재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네, 예. 그건 나중에요. 예. 말레이시아 그 그 후에요. 다음, 예. 자, 그러면 그 후니까 자, 근데 결론은 그 당시에 책을 쓰시려고 했는데 그런 거죠. 얘가 아무래도 기자고 하니까. 매불쇼에 가서 자기가 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내가 이제 책을, 형님이 옛날부터 말레이시아 추적기 계속, 이번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나오면 자기가 다 뭐, 알려도 주고, 홍보도 해주고, 뭐 베스트셀러 만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책만 나오면 자기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 형님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뭐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뭐 밥도 항상 뭐 술이나 밥을 먹으면 형님이 항상 사요. 사람들이 뭐 인원에 개의치 않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냥 보러 와주면 다 밥 사주고 항상 이런 스타일 옛날부터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술 엄청 많이 얻어 먹었었죠. 나중엔 뭐 저도 형님 내면 2,000원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웬만하면 못 내게 해. 맞아요. 예, 이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예, 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면 그런 게 습관인 사람이라. 근데 그걸 이용해 먹었지 장인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보자 X님의 법인카드를 그 장인수 기자가 썼다라고 그렇죠. 제보자 X님이 네. 지금 이야기 내역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장인수 기자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도 장인수 기자랑 뭐 나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고요. 나 뭐 이게 나오면 뭐 이명수 기자는 누구한테 전화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왜 민주당만 까냐? 장인수 기자가 민주당입니까? 물어봅시다. 민주당이에요? 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주진영이요? 개나 줘버리세요. 민주진영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민주진영이라고 해서 서로 고루만 보호해주고 서로 나쁜 점만 보호해주고 서로만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민주진영 필요 없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저는 민주진영 사람이 아닙니다.
전 차라리 보수 사람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맞다라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 민주 진영이면 다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 지랄 떠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봉지욱 기자가 이걸 몰랐을까요? 봉지욱 기자한테 제보자 X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 왜 이렇게 같이 다닐까요?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실드 쳐주면서, 서로가 서로 진영이라고 그딴 짓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과연 민주진영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아니, 이게 맞는 진영의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진영의 문제예요?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은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개짓거리 다 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예? 그냥 사람들이 앞에서 정의로운 척하는 모습만 보고 환호하게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자, 그런 네? 민주진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왜들 민주진영이라 그러면 그러십니까? 저는 민주진영이라는 유튜버를 어차피 민주진영 유튜버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튜버고요. 그런 민주진영 필요 없어요. 원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아만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제이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 이 장윤수 기자 얘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언제까지 우리 쪽이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내가 단란주점 다니면 좋을까요? 열심히 내가 정의로운 척이 갖고 여러분들이 맨날 후원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맨날 단란주점 다니고 단란 아니야 룸빵 다니고 룸빵 뭐 단란하고 여자 사고 뭐 예? 그러면서 좋습니까? 명품 옷 입고 예. 그리고 바람 피고 네. 그러면 좋아요? 네. 그게 좋으시면 그들에게 계속 지가 번 돈 지가 알아서 쓰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벌어야죠. 정의로운 척하면서 버는 돈이잖아. 자, 물론 지금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사생활 수도 있어요. 뭐 사생활로 뭐 룸 아니,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따로 벌어서 뭐 룸빵을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서 돈을 법니까, 이 사람이? 예? 여러분들의 돈이요.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거잖아요. 정의롭게 쓰라고 정의롭게 한다고 해서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롭게 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돈 받고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근데도 아직도 좋아해?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명수랑 그때 같이 다니면서 왜 꼭 이 방송에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난 이명수란 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종원 씨는 만난 적 있나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7시간 녹취록 사건을 보도했잖아. 네. 7시간 녹취록. 그 대통령 선거 전이야. 맞아요. 그 11월 달쯤인가 장인수 이놈이 그 7시간 녹취록 파일을 가지고 와서 네. 형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그 이명수랑 김건희랑 이제 그때 모든 언론이 김건희 목소리 나오는 걸 내용보다도 목소리 자체가 특종이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이걸 해야 되겠대.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그 보도가 나갔어. 7시간 녹취록 스트레이트에서. 네. 근데 하나만한 똥볼을 찾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 안 하니만 못하는 보도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놈이 씩씩대면서 이 보도가 이제 못 나갔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가 대통령 선거 전이었잖아. 네. 근데 파급력은 그렇게 없었지. 네. 정권 교체는 목숨 걸고 나는 한 거거든. 네. 근데 장인수 이놈은 틀렸던 거야,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랬던 거예요? 걔는 돈이야, 이명수한테 받을 돈. 7시간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7시간 풀 네.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실 원래 그 7시간 녹취록은 예전에 이명수 기자랑 더 일찍 터뜨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못 터뜨렸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그때 7시간 녹취록으로 뭐 니꺼 내꺼 서로 많이 싸웠었죠. 네, 뭐 열린공감, 그 당시에 열린공감과 막 시사타파,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의 소리 기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 7시간 녹취록의 핵심이 별로 없어요. 김건희 목소리랑 뭐 김건희가 뭐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7시간 녹취록을 조금 일찍 더 터뜨렸습니다. 일찍 하고 그리고 빠진 내용이 많아요. 네. 예, 오히려 그 부분 자기 그 편집해서 내보내면서 오히려 중도나 저쪽에서 김건희 여장부네. 야,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고백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의 기자일 때 그 7시간 녹취록을 저는 홍준표한테 주자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 하발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예. 근데 왜 저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에 왜 주장을 했냐면 저는 오히려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중도층 입장에서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는데 낫죠, 그 훨씬.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거기 분위기는 윤석열을 밀어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지만 이 7시간 녹취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으나 결론 지금 입장에서는 오판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들고 이걸 까면 윤석열이 되는 게 우리 쪽에 유리하다. 홍준표가 되는 것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판단이 솔직히 저는 판단 미스였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미뤄졌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국민의힘당에 가입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해달라까지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속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결과로 보는 겁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판단 미스였다. 그리고 7시간 녹취록으로 오히려 김건희만 조금 더 띄워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7시간 녹취록을 전체 본을 들어보실 분은 지금 저희 아만다 미디어에 올려져 있으니까 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영상을 저희가 올려놓은 게 전체를 다 들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그 당시에 이게 도움이 됐었을지 안 됐었을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왜 이런 부분은 왜 안 틀었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가감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파일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김건희가 윤석열이 그냥 검찰총장일 때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갑자기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들으시면은 김건희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때 그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났을 때 밤 9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와. 네. 장윤수 이놈한테. 내가 워낙 술 좋아하고 난 노래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네. 형님 술 한잔 하러 오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딘데? 그러니까 여기 강남 룸사롱인데요. 그래. 누구랑 있냐? 그러니까 이정원하고 이명수랑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난 그때까지만 해도 그놈은 본질이 그런 줄 몰랐어. 네. 야 임마 그런 어울리지 말고 너 임마 그냥 일찍 끝나고 들어가라. 나 그냥 있을란다. 그거는 그 당시 통화 기록하고 이 세 사람도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거 조사하면 다 나와. 잠깐만요. 그날 누구가 어디에 있었다고 오라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정원, 네. 그다음에 이명수, 네. 장인수 셋이 룸사롱에 있으니까 오라고? 와라. 근데 나는 걔네들 자, 물론 뭐 룸살롱 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안 가는데. 아니 조이대 아니지 누구지? 지기현도 가는데 네. 판사도 가는데 유튜버가 룸살롱 갈 수도 있죠. 네. 기자였죠. 기자. 장희선은 그 당시까지도 MBC 기자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보자 X님에게 룸으로 와라. 근데 보통 우리 유튜버들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룸에 갔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 그 유튜버도 어느 정도면 공인이에요. 그럼 누가 보고 룸사롱으로 오라고 혹시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원래 양주를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룸 자체를 옛날에는 갔죠. 옛날에 소시적에 어렸을 때는 갔었는데. 자, 물론 뭐 룸사롱을 다닌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고 뭐 나쁘죠. 들어보세요. 여기서 끊으면 내가 나쁜 놈이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 다녀요. 아니 룸사롱 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구독자 많나 봐.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럼 약점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장인수가 술을 많이 먹진 않아요. 지금 근데 항상 술자리를 가지. 지금 어쨌든 이명수 기자, 제보덱스님의 주장으로는 이명수 기자, 그 다음에 장인수 기자, 그 다음에 개장수 기자.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시간 녹취록으로 서울의 소리가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서울의 소리보다 다른 잘 된 데들이 많아요. 열린 공간도 되게 잘 됐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국본에서 그 신문사를 하나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좀 뭔가 띄우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굉장히 아삼육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아삼육. 틀어주세요. 한 번도 보지 않고 내가 상대해보지 않았지만 네. 우리가 알잖아 대부분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그래서 그 당시가 7시간 녹취록이 터지고 나선가요? 그렇지 이유지. 이유고. 이유. 거기서 돈이 4억이 넘게 버쳤대. 네. 이명수한테. 그러니까 이놈들이 돈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틀 있다 또 우리 집 앞에. 근데 이제 장인수 이놈의 특징은 술은 많이 못 먹어. 네. 여자만 좋아해. 여자 돈만. 이틀 저녁에 와서 또 나는 호프집에서 호프 사주고 네. 한 잔 되니까 뭐 핸드폰으로 뭘 보여주는 거야. 형님 이거 예뻐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막 여자가 뒷부분 다직이요. 여자 그 사진. 자, 여자를 네. 보여줬다. 네. 네. 반나의 여자지. 네. 그냥 여자가 아니고. 자,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 달라주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를 찍었어. 그거를 주변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심리로? 보통은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 자랑하는 건가? 자랑하는 거지. 내가 어제 이런, 형님 뭐, 내가 어제 2차 나간 애가 이런 애야. 봐봐. 몸 죽이잖아. 막 이런 거지. 자랑하는. 왜 그날 안 왔어? 형님 왔으면 이런 여자랑, 그날, 이건데. 이 얘기를 다음번엔 오게끔 하려고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런 여자다. 저희가 30초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30초 정도. 네. 그 정도에 틀어주세요. 근데 이제 장인수 이놈의 특징은 술은 많이 못 먹어. 네. 여자만 좋아해. 여자 돈만. 이틀 저녁에 와서 또 나는 호프집에서 호프 사주고 네. 한 잔 되니까 뭐 핸드폰으로 뭘 보여주는 거야. 형님 이거 예뻐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막 여자가 반나라고 하지. 그 사진 뭐 누구냐? 그러니까 엊그저께 형님 내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왔으면 이런 애들이랑 같이 있어요. 뭐 그러는 거야. 자기 파트너였대. 그 술집 파트너도 모르게 찍었겠지. 네. 그걸 보여주면서 형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막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멘트 그대로 생각나. 너 인마 네 집사람도 이쁘고 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그 짓거리 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나를 어떻게 설득했냐면 네. 그때 당시로 형님 나 우리 집사람이랑 각방 쓴 지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가잖아. 네.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너무 한국에서 너 그러지 마.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거야. 네. 또 며칠 있다가인가? 네. 그때 한 5시쯤 됐나? 전화 와서 형님 파주인데 오실래요? 그래서 야, 파주에 뭐 있는 데 가냐? 그러니까 형님 저 쇼핑 좀 하러 오세요. 그래. 거기 뭐 있는 데가 아니까 갔다가 오면서 우리 집에 들린 거야. 파주 오면서. 네. 그 차 트렁크 뒷자리에 보니까 쇼핑백이 잔뜩 있는 거야. 그 어디 갔다 왜 그러냐? 어디 갔다 온 거냐? 이명수가 사줬다는 거야. 이명수 그 기자가 파주에 저거 있잖아. 무슨 프리미엄 아울렛 있어요.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지 입고 있는 옷도 이렇게 들춰가면서 네. 그 새끼 그거 뭐지? 그거 왜 사주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놈을 좀 믿었어. 뭐 지들끼리 친하니까 네. 사주겠지 정도로. 자, 뭐 가족 얘기는 좀 저희가 뭐 하기가 좀 뭐 하겠지만. 아니, 근데 나는 네. 댓글 중에 웃긴 게, 네. 야, 그게 뭐 장인수를 깔 일이냐 이런 댓글 하는데, 아니, 본인들은 그럼 이준석이 성접대 받은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준석이 성접대 받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잖아. 그러면 우리 쪽은 성접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나마 내가 실드 치자면 이준석은 총각이야. 장인수는 유부남이고 누가 더 잘못된 짓을 한 겁니까? 그런 걸 개념 없는 사람은 똑같은 아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비판을 하면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저쪽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우리 쪽
그 사람 잘못한 거는 뭐 감싸야 돼? 왜 감싸야 되는 거야? 아니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이 저거 성적대 받았다라고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요. 저 내로남불이 뭐냐면 우리 쪽에서 그러면은 보호해줘야 되고 반대편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뭐 여자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굳이 왜 제보자 X님에게 그걸 꼬시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제보자 X님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이게 모르겠어. 난 솔직히 막 사진을 보여주고 물론 뭐 명품 사줄 수 있지. 명품 사주고 그런 거 뭐 장인수 기장 친하면 사줄 수 있지. 근데 이때가 기자였죠. 그렇죠. MBC 기자예요. MBC 기자였다는 거죠. 네. 사실 원래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이게 고소장 접수가 이번 주에 원래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셨거든요. 제보자 X님이. 원래 이번 주에 변호사를 만나서 장인수 기자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소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어쨌든 실종 상태예요. 해외에 나가신 거.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데 만에 하나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보도가 3개가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보자 X님 혹시나 누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란주점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쨌든 장인수 기자가 예를 들어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제보자 X님에게 얘기를 했고 사진을 보여줬고 뭐 어쨌든 제보자 X님이 이거를 타임라인,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으로 어디 장소에 있었고 뭐 통화 기록 같은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보자 X님의 어떻게 보면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카자흐스탄에서 왜 제보자 X님이 일본에 가게 됐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모르겠는데요. 왜 가셨지? 자, 카자흐스탄에서 장인수 기자가 왔는데 에어비앤비 그리고 제가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그 녹취록은 가이드 가이드 녹취록입니다. 내가 제보자 X님의 얘기에 들으면 장인수 기자가 카자흐스탄에 왔고 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해외에 가면은 해외 단란주점 있잖아요. 룸이라고 해야 되나? 2차 가는 어느 날 뭐 그 방에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예를 들어 우리 둘이 같은 방을 자고 있잖아요. 근데 방이 뭐 2개, 3개 있겠지. 네. 밖이 너무 시끄럽더래. 이거는 제보자 X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제보자 X님의 그러니까 제보자 X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같이 가라오케 갔어요. 그 항공인들이 운영하고 이제 아가씨들은 카자흐스탄 아가씨겠죠. 술 먹고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장인수가 같이 쓰는 에어비앤비에 그때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데리고 온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제보자 X님이 이제 목격을 하신 건.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래서 형님이 나 얘랑 같이 못 있겠다 그러고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거였고 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또 카드를 하나 드렸다고 했잖아요. 저 카드 그 장인수한테 법인 카드를 그쪽에서 또 카드 긁은 내역이 나중에 보니까 출소하고 나서 보니까 그 내역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장인수가 따로 쓴 내역까지 나왔다라는. 야, 이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 형님 카드인데 형님은 구속돼 있는데 그걸로 카드로 긁고 싶냐 진짜.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차피 카드 내역서를 저희 내역서는 다 있으니까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술집이 결론은 그 카자흐스탄에서
성매매로 걸려서 지금 문을 닫아야 문을 있는 닫았고 상황이에요. 그 네. 내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되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러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같이 묵어요. 그래서 같이 뭐 가라오케를 갔다 올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여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보자 X님에 대한 예우 자체가 없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그 버젓이 여자를 그러니까 데리고- 자기가 돈 쓴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숙소도 아니고 자기가 따로 저것도 아니고. 아니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혹시나 이런 것로 인해서 한 표라도 더 잃을까봐 여지껏 참았던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는 이런 거 우리의 자 보세요. 장인수 같은 사람들 유튜브들 막 매블쇼나 막 시사타파나 막 이런 데 엄청 막 키워줘. 정의로운 척 막. 근데 진짜 쓰레기 짓거리는 다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키워주니까 뭐예요. 이재명 정부 까고 있어. 이재명 정부 까고 있다고. 정성호 장관 까고 있고. 이게 정말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네들이 신분 세탁해주고 안 키워놨으면 얘가 파급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인수 뭐 한마디 하면 뭐 종이 들면서 야 이거 검찰 내 이 검사 새끼들 때문에 법무부 내 얘네들 때문에 못한다 하면서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예? 죽여놔야지.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얘기하면 저 새끼 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최강욱 같은 애들도 시커 키워나왔고 막 정의로운 놈 뭐 엄청 옛날에 공직기관 비서관일 때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사찰이나 하던 놈이고 윤석열 빨던 놈인데 지금 뭐 최고의 전사처럼 저거 해주면서 빨아주다가 지금 날아가잖아요. 릴렉스. 큰일 나요. 늘상 패턴이 똑같다고. 늘상 패턴이 쓰러져. 대형 유튜브들에서 막 띄워주는 애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래서 최혁진이고 이런 애들 이문정이고 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거에 맨날 당하지 마시라고. 얘네들 패턴은 꼭 그런 애들만 다 키워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뭐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 흔들고 있어. 안 보입니까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쓰러져 또 이러다가. 제가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은 뭐 더 많은 걸 까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끝나면 24분짜리 영상을 틀고 그 다음에 방송을 끄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업로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시간가량의 지금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사회생활을 저도 오래 해봤거든요. 사회생활 오래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또 이런 거는 좀 그렇다. 물론 뭐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사실 제보자 X님이 가장 화가 났던 게 이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놈들은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없는 놈들 다 지금 키우고 있잖아. 네.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그 자격 없는 놈만 키우고 있어요. 끼리끼리. 근데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릅니까? 알면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와 모르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알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끼리끼리 계속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속아?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장윤수 기자를 공격해라, 누굴 공격해라. 전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보자 X님이 저희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마지막에 만날 때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저는 너무나 이제서야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분명히 고소를 하겠죠? 뭐 고소를 하든 뭐를 하든 공격을 하든 네. 여의덕도 지금 뭐 네. 좌표 찍혀갖고 고소 뭐 저거 한다고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왜 패급만 갖다 써요? D급도 아니야. 패급만 갖다 써. 죄 많고
이런 애들만 갖다 써. 왜? 말을 잘 듣거든. 말을 잘 듣잖아.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똑같은 거야. 희한하게 우리 진보 유튜브 쪽은 더해요. 정말 바른 말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 안 부릅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냥 죄 많고 쓰레기 같은 놈들 데려다가 자기네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 주게끔 하는 애들만 갖다 써요. 그런 애들만 또 커.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되냐고. 언제까지. 사실적 명예훼손이든 뭐든 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알릴 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혹시나 우리 그 장윤수 기자님의 그런 해명 또는 뭐 반론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반론은 100%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료도 여러분들 보여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어쨌든 제보자 X님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거고요. 거기서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 얘기들, 그리고 본 증거에 의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보자 X님의 빠른 복귀? 네. 빨리 연락이 좀 제보자 X님 좀 연락 좀 줘요, 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 쪽에 제가 알아봤는데, 원래 그쪽도 뭐 전혀 연락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참 걱정입니다. 일본을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일본은 안 가신 것 같아요. 그쪽 가셨던 지역의 분들을 저도 알아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연락을 해봤는데 전혀 소식을 못 듣고 계시다라고. 네. 그리고 아마 주식 이야기를 곧 할 겁니다. 누가 할 거냐면은 이미 장윤수 기자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주식으로 사실 제보자 X에게 돈을 뭐 2억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자를 못 내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다. 그리고 제보자 X가 그래서 자기를 까는 거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어쨌든 그거는 자,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시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팩트,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에, 패턴을 할 건지. 이제 저기 메시지 공격 못 하니까 이제 메신저 공격.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제보자 X님 공격. 자기가 제보자 X님의 수발을 다 받아줬대. 아. 빨래랑 설거지를 다 하고 자기를 이용했는데 왜 이러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이런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반론 없으셨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론 한번 들어보고요. 더 이상 얘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요. 우선은 그리고 저기 장인수 기자 얼마든지 반론 하십시오. 뭐 방송으로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저한테도 제가 예전에 그 룸빵 광고 방송했더니 작년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방송 내리라고 하신 적 있죠? 뭐라고 했어요, 전화?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장인수예요? 그러길래 네. 전화번호가 아닌데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자주 바꿉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방송을 내려달라고. 네. 왜 방송을 내려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한 방송을 내려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네. 팩트가 틀리다. 자기는 룸빵을 간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저는 다 간 걸로 확인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확인 안 하냐고. 이 팩트를 다 확인했는데 내가 본인한테 확인받고 방송해야 됩니까? 사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고소 아직도 안 했어요? 못 하죠. 잠깐만, 그럼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1년 넘었죠, 1년. 1년 동안 고소를. 그때도 뭐 협박 아닌 협박식으로 방송을 내리라 마라 이런 전화가 왔길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때 하발이었구나. 하발이지. 지금도 하발이지만. 그때 좀 지금처럼 쓰시면 방송을 내리라고. 나는 아니, 그때 얘기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냐고. 저는 수시로 그 뒤로도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발이구만. 네. 자, 이게 그래서 장윤수 기자가 반론을 하시고 혹시나 나오시다가 했으면은 우리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반론 받아주고요.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다 까드릴게. 변명하시고 싶은 만큼 다 하십시오. 적어도 3년을 본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형님한테 얘기 들은 거 자료 본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녹취록까지 다 들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얼마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네. 대신 그리고 제발 정의로운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역겨우니까 정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예. 근데 난 이게 궁금하다. 지기현 눈빵 갔을 때 막 엄청 깠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깠을 수도 있어. 그거 얘기 안 했을 수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 차마 지기현 눈빵 간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판을 못 했을 수 있죠. 거기 내가 갔던 데인가? 뭐 이런 그런 혹시 막 겹쳤나? 겹쳤나? 겹쳤을 막 수도 이런. 있고. 아니, 그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 X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지금은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보자 X님이 연락이 되면 우리 제보자 X님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하고, 그때 우리는 4억을 모아드릴 수 없겠지만 한 4천? 못 모아. 4천. 4천도 못 모아. 가능할 수도 있어. 금액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진짜 순수하게 네. 그날은 슈퍼챗도 다 해서 제보자 X님 한번 그렇죠. 몰빵 해주자고요. 이게 만약에 제보자 X님 응원해준다면서 우리가 슈퍼챗 다 받아봐. 아니지, 당연히 그날 후원 방송하면은 후원금, 슈퍼챗 모든 걸 다 누가 다 주냐고 그렇게. 나밖에 안 그래. 우리밖에 안 그런다니까.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뭐 돈을 정해놓고 우리가 후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 이걸로 후원을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야기 해주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슈퍼챗 많이 보내줄 때는 방송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슈퍼챗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제보자 X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마지막 부탁한 게 아닐까? 이거 뭐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 중에서 기자들한테 자료 줬더니 오히려 가해자한테 가가지고 돈 받아 처먹은 기자도 맞아요. 있고. 진짜 그랬잖아. 제이야, 너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그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방송한 거로 뭐 동영상이나 쇼츠 제작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알릴 거고요. 지난번에 누구죠? 환경부 나와서 계엄 터지기 전에 몇십 분 전에 이미 벌써 다 쫙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도, 이거 굉장한 특종인데, 대통령께서 일일이 시민단체에다 알려줬다라는 것도 굉장한 특종인데, 어떤 언론사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츠든 동영상이든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웃기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부 나라를 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뭔지 알아요? 뭐예요? 주진우. 주진우 기자 폭로. 아, 참나. 기자들이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